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발루치스탄 사막을 가로지르며 정권의 석유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따라 연료통을 실은 보트들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일 5에서 600만 리터의 이란산 석유가 이러한 원시적인 호송대를 통해 무료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파키스탄 항구에 갇혀 있습니다. 유정은 폐쇄 직전입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석유가 암시장 밀수업자들의 전리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 수년간 해상 지배력을 자랑해온 바로 그 구조가 이제 파키스탄에게 이를 멈추라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은 2026년 4월 13일에 미 해군이 이란 항구를 효과적으로 폐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이란 내부에 거의 흡수할 수 없는 혼란과 물류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이란 항구에 더 이상 선박이 정박할 수 없고 화물은 바다나 파키스탄 쪽에 막혀 있습니다. 알자지라의 4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카라치와 과다르 항구에서 대기 중입니다. 항구의 크레인과 창고는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실직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이 가득 차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밸브가 닫히면 물리 법칙이 작용하여 그 노련한 유정들이 충분한 압력을 얻지 못하고 폐쇄될 수 있습니다. 정권은 마지막 수단으로 육로를 통해 이 컨테이너와 석유를 구출하려고 하지만 항구에서 공장으로 이어지는 사슬의 균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란은 오랫동안 깔보았던 이웃 파키스탄의 손을 내밀어 육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4월 25일에 제정된 파키스탄 영토를 통한 화물 운송 명령 2026은 6개의 공식 육로를 정의했습니다. 정권은 이를 전략적 승리로 홍보했습니다. IRGC 지휘관들은 우리가 봉쇄를 깼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구원의 길로 제시된 이 육로는 사실상 정권의 전략적 자살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6개의 경로는 산악 지형을 통과하는 험난한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경로가 발루치스탄의 험준한 지형을 지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보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셔널의 5월 1일 분석에 따르면 육상 운송은 해상 운송보다 10배에서 12배 더 비쌉니다. 한 번에 항해로 다닐 유조선이 운반하는 양을 맞추려면 수백 대의 트럭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엄청난 부담입니다. 타프탄과 가버드 국경 통과 시 세관 절차가 운송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각 컨테이너의 운송에는 잠금화 가능한 은행 보증과 FBR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바다에서의 패배를 육지에서 만회하려고 하지만 직면한 상황은 바다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비용이 10배로 증가하고 관료적 장애물과 험난한 지형이 결합하여 이 회랑을 승리해서 새로운 막다른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 경로가 관료적 악몽을 넘어서기도 전에 국경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교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된 비디오들은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이란에서 파키스탄으로 발루치스탄의 험난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월 3일의 영상은 피르코와 같은 비공식적인 교차 지점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여줍니다. 이 사막도로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이 호송대들은 국경 통제에 대한 IRGC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TV의 발루치스탄 밀수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500만에서 600만 리터의 연료가 이러한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키스탄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오토바이, 픽업 트럭, 그리고 작은 보트들이 국경을 따라 공식 경로의 모든 관료주의를 우회하여 세관이나 통제 없이 건너고 있습니다. 이 밀수 폭발의 시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IRGC의 전체 초점은 상존과 미국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국경 보안에 할당할 자원이 이미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밀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란의 보조금 연료 가격은 파키스탄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폭은 밀수를 크게 유인합니다. 파키스탄 측에서는 지역 부족 네트워크가 이 교통을 촉진합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보안군이 뇌물이나 정치적 지시로 눈감아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타프탄과 가브드 주변의 국경 지역은 산악과 사막 지형을 가로지르는 수백 개의 비공식 경로와 부족 연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밤이나 안개 낀 날씨에 짧은 거리를 건너면서 세관 지점을 우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비교가 있습니다. 공식 경로는 비싸고 느립니다. 밀수는 빠르고 수익성이 있습니다. 공식 트럭들이 세관에서 며칠을 기다리는 동안 오토바이 밀수업자들은 몇 시간 만에 같은 연료를 국경을 넘어 운반합니다. 이 상황은 공식 육로를 완전히 가립니다. 정권은 밀수를 외국 요원의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비축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IRGC 사령관들은 테헤란으로 보고서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 국경에서의 이 무법 상태를 막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증가하면서 IRGC의 국경 보안 주장은 이미 실질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그림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알자지라의 4월 30일 분석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는 단순히 통행료와 물류 수익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라마바드는 과다르 항구를 부활시키고 지역 교통 허브로서의 위치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파키스탄 정제 회랑 CPX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로를 통해 각 컨테이너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밀수 네트워크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저렴한 이란 연료가 파키스탄으로 유입되면서 수천 명의 발루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차단은 발루치스탄에서 사회적 불안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전략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란을 돕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외교적 점수를 얻고 국내 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하여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며 미국과 걸프 동맹국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란으로 가는 육로를 열어 지리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CPX 투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회랑에서 이란이 절박함을 드러내는 동안 파키스탄은 이란의 무력함을 자신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호송대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면서 파키스탄은 공식 운송과 매수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의 보안 측면은 정권의 별도의 악몽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이 6개의 경로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다르에서 가부드 국경까지의 첫 번째 경로는 가장 짧은 노선이지만 험난한 지형과 보안 위험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카라치에서 리아리, 우르마라, 파스니를 거쳐 가부드로 이어지며 해안을 따라가지만 산악지대에서 물류 부담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경로는 후즈다르 달반딘 타프탄을 통해 내륙으로 향합니다. 이 경로는 쾌타와 같은 노드를 포함하며 거리 측면에서 큰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경로는 과다르에서 투르밭, 호샤브, 판주르, 나그, 베시마, 쿠지다르 그리고 쾌타를 거쳐 타프탄까지 이어지는 길고 무거운 운송 체인을 형성합니다. 여섯 번째 경로는 카라치 과다르 가부드 조합으로 항구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언급했듯이 모든 경로는 역사적인 적대감과 이란의 복잡한 민족 구조로 인해 매우 심각한 보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스페셜 유라시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발루치스탄 해방군 BLA는 2026년 초에 18개의 지점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약 500명의 무장대원을 동원했습니다. 과다르, 투르밭, 타프탄, 그리고 쾌타, 이 육로가 지나는 바로 그 지점들은 이미 BLA의 과거 작전으로부터 민감한 지역입니다. 뉴욕타임스의 5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BLA는 파키스탄과 이란의 협력을 점령으로 보고 이 육로를 CPS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 창고 또는 호송대를 겹적 폭발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압수나 파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천 개의 컨테이너에 달하는 화물이 반군의 손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정권에게 물질적, 명예적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에는 인간적인 사원도 존재합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들은 2025년 파업에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 할당량 제한, 보험 문제로 인해 40개 도시에서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이제 같은 운전사들은 새로운 경로에서 추가 비용과 보안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란 국경에서 긴 대기열이 부품 부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IRGC가 운전사들을 배치하여 호송대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압박은 새로운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이 물류 영웅이라고 부르는 트럭 운전사들은 실제로 시스템의 무게를 견디며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 용로에 직접적인 장애물을 두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육로가 사용되더라도 미국의 감시 능력은 이란 내 호송대와 도로를 잠재적인 압박 지점으로 만듭니다. 워싱턴은 원할 때마다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해 경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더 강력한 조치로 이란 내 산악 지역의 전략적 다리를 공격하여 단번에 모든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전에 언급한 모든 다리와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이 호송대가 사용하는 도로와 다리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호송대를 하나씩 공격하는 대신 주요 동맥과 물류 거점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IRGC의 전체 육상 물류 계획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이를 허용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파키스탄의 이중 게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란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면서 미국에게는 넓은 행동의 여지를 제공합니다. 운송 비용이 10배 더 비싸져서 이미 취약한 정권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의 이란 자산 동결 조치는 걸프 지역에서 정권의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했습니다. 아부다비의 미국과의 동맹은 IRGC의 그림자 금융 메커니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 이러한 지정학적 고립의 국내 영향은 심각합니다. 엘파이스의 3월 4일 보도에 따르면 테헤란과 이스파한 같은 대도시에서 빵줄이 길어졌습니다. 농부들은 그들의 제품을 시장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의 부품과 여유 부족은 물류 부문에 심각한 정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이란 국내 정치 분석에 따르면 항구에서 공장으로의 산업 원자재 운송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파업 요구가 산업 지역에서 심각한 정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용 상승, 밀수 손실, 금융 고립, 내부 경제 붕괴가 함께 일어날 때 육로 회랑은 구제책에서 정권에 대한 심화되는 경제적 함정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정권의 자급자족 수사는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육지에서 파키스탄에 의존하고 경제적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동안 해상에서의 가장 큰 힘을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금융자산 동결은 사실 이란을 궁지로 몰기 위해 설계된 훨씬 더 크고 무자비한 지정학적 작전의 첫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석유 파업의 진정한 목표는 정권의 중심이 아니라 혁명 수비대입니다. UAE의 전략적 조치 뒤에 숨겨진 진정으로 치명적인 세부 사항은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우회하는 후자이라 파이프라인의 완전한 용량 활성화입니다. 이란의 우리는 해협을 닫을 것이다 라는 위협은 서방 세계와 지역 경쟁자들에게 수년간 무모하게 사용되었지만 이 약 400km의 현대적 인프라 프로젝트 덕분에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파이프라인은 아부다비에서 오만에까지 안전한 흐름을 제공하며 하루 약 180만 배럴의 석유를 이란의 채굴 및 괴롭힘 범위 밖에서 완전히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여 세계 경제를 인질로 삼으려는 정권의 교리는 UAE의 독립적인 공급망 공격에 의해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이 우회 조치의 전략적 가치는 안전한 석유 운송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의 해군 군사 억지력을 무력화합니다.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 공격 보트와 잠수함 함대는 이제 호르무즈의 좁은 해역에서 서방 또는 걸프 출신의 중요한 유조선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물류 변화는 정권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해안 방어 시스템과 대한 미사일을 사실상 눈과 귀가 먼 상태로 만듭니다. 유조선 교통을 오만해로 이동시켜 미군 제5함대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넓은 해역으로 옮기는 것은 IRGC의 해적 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후자이라 라인이 제공하는 막대한 작전 자유는 UAE를 지역의 확고한 에너지 리더 위치로 끌어올리면서 이란의 지역 패권 꿈을 무너뜨립니다. 수년 동안 텔레비전 화면에서 우리는 해협을 닫을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얼릴 것이다 라고 외치며
가짜 힘을 과시하던 테헤란 지도부는 더 이상 이 저급한 수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더 이상 이란의 힘을 과시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의 석유가 갇혀 썩어가는 저주받은 수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기도 이제 이란보다는 아랍에미리트나 서방 동맹국들의 타격을 줄 것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란은 석유를 수출할 대체 정로가 없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적 변화는 테헤란의 가장 큰 지정학적 카드가 단순한 허세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며 정권은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힘의 증폭기에서 이란의 자체 에너지 자원이 물류 병목에 갇히는 수동적인 경로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략적 축소는 내부 건의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병원을 위한 심리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의 수입 기반, IRGC의 대리 자금 조달, 그리고 호르무즈를 무기로 사용하는 독재에 대한 엄청난 타격입니다. 발루치스탄 사막에서는 오토바이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리터의 연료가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IRGC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권은 이 육로를 위대한 승리로 홍보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3,000개의 컨테이너가 멈춰 있습니다. 운송비는 10배 더 비쌉니다. PLA가 호송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반란 직전까지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금융 네트워크를 차단했습니다. 미국은 원할 때마다 단 하나의 다리로 모든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며 파키스탄은 이 혼란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과 수익을 수집하고 밀수를 용인하며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강화하고 이란을 더욱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IRGC는 해상에서의 패배를 육지에서 만회하려 했지만 이 탈출이 함정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육로는 정권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는 정권의 종말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전선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육로가 이란을 구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영상은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개인 자동차 여행 중이나 하루 중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의 편안함으로 PPR 글로벌이 전 세계 발전을 다루는 이 상세한 파일을 듣고 싶다면 저희의 스포티파이 채널로도 초대합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저희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세계의 의제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